족저근막은 발바닥 근막이라고 하는데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에 어느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과 체중을 실은 상태로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걷기가 곤란해지는 상태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 생기는 원인은 심하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발의 모양과 자세가 좀 이상할 때 족저근막염이 생긴다고 봐요. 하지만 한방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하지만 한방에서는 발바닥은 신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신장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을 신정이라고 하는데, 신정이 충만하게 되면 주변의 뼈와 근육과 인대 조직에 원활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신정이 부족하게 되면 발바닥의 근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발바닥 근막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나쁜 자세들로 인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족저근막이 손상을 받게 돼요. 특히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은 이러한 신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만성화되면 발바닥의 통증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허리, 무릎, 고관절 주변의 근육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허리나 무릎, 고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전문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아프면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활관리법을 실천하게 될 때는 치료기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첫째, 편한 신발 신기. 하이힐, 키높이 구두처럼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발바닥이 지나치게 딱딱한 신발을 신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체중을 감량하세요. 발바닥은 우리 몸이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탱할 무게가 많아지고 또한 자세가 좋지 않으면 족저근막에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육류 및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적게 드셔야 돼요. 육류하고 유제품, 등푸른 생선과 같은 것은 열이 아주 많아서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이나 매운 음식도 염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발 마사지는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돼요. 발 마사지는 긴장된 발바닥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뒤꿈치뿐만 아니라 발목, 종아리까지 마사지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한의원에서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때는 일단 통증을 제어하고 염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침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발바닥 아프면 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침 치료는 통증 제어와 염증 진정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발바닥은 아까 신장과 관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 족소음신경이라는 경락이 있어요. 용춘이라는 발바닥에 있는 혈은 그 자극을 해주면 발바닥에 피로라든지 염증이나 통증이 많이 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의 경락성 염증을 풀어주는 영곡혈, 그리고 발목하고 종아리에 있으면서 신정을 순환시켜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회계혈, 불혈도 있는데 이런 혈자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학적으로 종아리 근육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아리에 있는 후경골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을 보조적으로 치료해주면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붓고 후컹거리고 붉어지고 통증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약간의 사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좀 없애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음혈이 부족한 분들, 즉 피가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약의 치료도 꼭 필요한데요.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 신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이명, 허리 아픈 요통, 어지러움증, 두통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뒤꿈치에 각질이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은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한약 치료를 꼭 해야 돼요. 주로 어떤 분에게 생기냐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거나 밤새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 간호사, 그리고 경비원 같은 직종이나 오랜 기간 동안 수면장애에 시달린 분들에게서 좀 자주 나타납니다. 모두 신장이 허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신의 정을 보충해주고 순환시키는 양약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지황, 구기자, 당기 등으로 정혈을 보여주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약재를 배합해서 사용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오랜 기간 동안 재발 방지도 도움이 됩니다.